네, 요번에 이거 계속 청수편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진행해보죠. 폴더를 계속 만들게요. 패턴은 계속 똑같이 이그잼플 0, 1로 만들었죠. 그거를 이그잼플 0이 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개 세션 연타에 이그잼플 0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엔터 치시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죠. 섹션 연파에 이거 폴더가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두 개 만들게요. 일반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 그래서 일반 클래스는 뭐를 받을 거냐면 컴퓨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실행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 클래스는 계속 컴퓨터 이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뒤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붙여서 이름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끝에 전미어로 애플리케이션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실행 클래스 메인이라는函수가 있는 실행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주세요. 같은 폴더 안에다가 자바처럼 이렇게 빼지 말고 같은 폴더 이그젠 0이 폴더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그젠 0이 폴더 안에다가 컴퓨터하고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잘못 만들었으면 이렇게 잡고요. 땡기면 됩니다. 땡기면 돼요. 땡기면 이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잡고 땡기면 됩니다. 그러면 뭐 리패토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를 하시니까 이게 여기 메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리팩토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리팩토링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이름이나 함수명 또 뭐 여러 가지 매기를 쓰면 이런 것들을 고치는 행위들을 통틀어서 자바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 툴에도 리팩토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름 변경, 파일 이름 변경, 시그너처 변경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모든 작업들 있죠. 요거를 자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 나옵니다. 리팩토링. 그래서 리팩토링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에 만든 함수명이 너무 길다 또는 너무 짧다, 너무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함수명을 바꿔서 또는 파일명을 바꿔서 향후에 고치는 행위들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고. 그래서 메뉴도 리팩토링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름 변경, 파일 이름 변경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리팩토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폴더에 있다가 다른 폴더로 이동 이런 것들도 전부 리팩토링이기 때문에 메뉴에서 이동하면 아마 리팩토링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바꾸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니까요.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일단은 요번에는 컴퓨터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실행 클래스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먼저 만들어보죠. 이게 컴퓨터의 실행 클래스죠. 컴퓨터의 실행 클래스. 픽체죠, 픽체. 그리고 실행이 붙은 애들은 뭐가 필요하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 클래스죠. 메인 함수가 있는 클래스를 실행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이 생기죠. 그래서 메인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메인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것 동시에 어떻게 되죠? 앞에 여기 실행 버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 클래스라 보시면 메인 함수가 있어야 생깁니다. 됐죠? 실행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실행 클래스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해서 뉴 연산자로 컴퓨터.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였고요. 그냥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객체 생성. 객체 생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객체 지압 코딩의 시작인데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 장소를 호출해서 만든다. 여기 지겨울 때까지 계속.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 내용이니까 계속 보내드리죠. 객체명, 객체 변수는 new 하시고 생성자 함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객체 생성입니다. 물론 생성자 함수의 매기 변수로 없을 수도 있지만 매기 변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생성자 함수 이렇게 되죠.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배열을 하나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이 배열을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전달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 배열을 받아서 그 배열을 반복으로 돌려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그래서 배열 정의에서 매기 변수의 값으로 전달하고요. 전달해서 전달한 배열의 모든 값들을 더하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매기 변수로 전달된 모든 값들을 자동적으로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열을 하나 정리해 놓고 배열은 value 이고요. 여기다가 배열 정의는 어떻게 했죠? 춘갈로 자바스크립트하고 틀리죠? 자바에서는 춘갈로 간단하게 3개 값들을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리턴 값이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리턴 내보내기 값이 있는 함수. 줄여서 그냥 리턴 값을 할게요. 리턴 내보내기가 있는 함수. 내보내기가 있으니까 변수를 일시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result 1이라고 일시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컴퓨터 sum1 이렇게 해서 value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객체 서버는 없지요. 이제 만들 겁니다. 일단 호출을 하고 이렇게 호출하면 여기에 매개 변수의 값들을 모두 더해서 결과를 내보내기 3. 그래서 그 결과가 꼴로 꼭 들어가는 거죠. 리절트 1에 들어가고 출력하면 되겠네요. 출력은 리절트 1에 출력하시면 이 함수만 만들면 되겠네요. 이 함수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기 변수의 값으로 배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값도 이런 형태는 못 보셨겠지만 배열도 당연히 변수니까요. 변수니까 매기 변수로 값으로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머 만들었으니까 서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되나요? 컴퓨터 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보내드리고 서버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자바 매기 변수를 배열로 던지는 형태. 이거는 약간
테니까요. 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 문제는 안 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 객체죠. 이거 컴퓨터 객체. 컴퓨터 객체죠. 객체 정의를 해볼게요. 객체 정의. 여기로 와서 함수가 뭐가 필요하죠? 지금 이렇게 호출을 해놨잖아요. 이 호출을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결과값이 정수죠. 정수입니다. 그죠? 결과값이 정수고 이름이 함수명인 서머이네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결과값이 정수고 함수명은 서머. 네, 그죠? 매기 변수는 정수 배열 이렇게 들어오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네. 결과값 쉬운 것부터 하죠. 뭐 항상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이 정수니까요. int 함수명이 서머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 주는데 여기 함수를 만들었죠. 리턴 해서 뭐 리턴이 이제 정수로 나와야 되겠죠. 합산해야 되니까 결과를 합산할 결과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에서 최초 0으로 해놓고 리턴 리절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주기로 해놓고 그러면 중간에 더하기 로직 작성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작성을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결과가 리절트가 있고 이 리절트 결과에다가 더하기 로직을 작성해서 밀어놓고 결과를 내보내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기 변수가 int 배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 배열을 받으시려면 배열을 어떻게 이게 정의하죠? int의 배갈로 이렇게 하고요. 이름을 아무거나 주시면 되죠. 매기 변수는 이름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밸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이 형태가 배열을 매기면서로 만든 함수죠. 이렇게 받고 있죠. 이 안으로 쏙 들어오면 밸류가 뭐죠? 배열이죠. 밸류가 배열이면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더하기 로직에 배열은 뭐를 생각합니까? 배열의 값 모두 더하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복문. 반복문은 포리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배열로 들어오니까요. 배열의 길이는 밸류의 점 랭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0부터 배열의 랭스까지 돌리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열은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개수보다 1이 작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개수보다 1이 작아요. 여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배열의 이게 크기잖아요. 이게 배열의 개수인데 개수보다 항상 1이 작습니다. 왜?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하면 똑같겠지만 0부터 시작하니까 1이 작죠. 그래서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네요. 여기서 배열의 모든 값 더하기 누적합이죠? 누적합 계속 맞대로 나와요. 누적합 공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누적합 공식으로 리절트는 리절트 더하기 뭐죠? 배열의 가까이 값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괄호에 i 이렇게 더하시면 누적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매기 변수로 들어온 값이 누적합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값이 리절트에 딱 들어오고 반복문이 끝나는 순간 리절트에 총값이 들어옵니다. 이게 반복문 종료 후 최종값 뭐죠? 총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배열에다가 매기 변수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값을 3개를 던지든 5개를 던지든 자동적으로 합산을 해주죠. 이 함수가 있으면 유용하겠죠? 그죠? 합산해주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빨간 줄 없어졌죠? 그래서 이텔리지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빨간 선이나 아니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에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주시면 다시 검은색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다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맞네요? 6 1 더하기 2 더하기 3 6 맞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2 더하기 6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네요. 이 함수는 유용하겠죠? 여기다가 값을 늘려볼까요? 3, 4, 5, 8 그러면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요. 값만 더 변경을 해버리면 이것도 다 더해주겠죠. 안에서 반복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실행하면 36. 이 함수 괜찮네요. 그죠? 가만 문제로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이 유용한 함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 나왔죠? 바로 밑에다가 제가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더하기 함수 실행했는데 예제 2번 곱하기 함수 대열의 모든 값들을 곱하는 함수를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쪽에 컴퓨터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요걸로 하겠습니다. 멀티로 할게요. 멀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밸류는 요번에는 밸류 2로 하고 요거는 제가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밸류는 2로 하고요. 1, 2, 3, 4, 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리절트이고 요번에 이름은 뭐냐면 컴퓨터의 컴퓨터의 멀티 밸류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면 빨간색 떴죠? 이 함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컴퓨터 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샘플, 더하기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만 수정하십니다. 복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예제를 보고 컴퓨터라는 함수에 멀티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가 이거
형태는 여기 잡으면 되죠. 머티입니다. 여기 가서 함수를 맞으시면 되는데 예제 보면 예제가 있는데 함수명이 그다음에 리턴 값이 힘들죠. 자료형이 그다음 매기변수는 무조건 베이얼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위에 거를 복사해서 형태를 맞추실 수 있는 리턴 값이 함수명 머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기변수가 배열은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고 결과값을 제작할 때 리절트 0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리턴도 결과값이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리절트를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값 곱한 결과값이고 A의 자료형은 인트죠. 자료형은 인트죠. 인트니까 인트가 함수 앞에 나가야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안에다가 로직만 적어주시면 곱하기 로직 반복문 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로직을 이것도 위에 거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곱하기 더하기 로직 있잖아요. 그대로 더하기 로직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샘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더하기 로직이죠. 여기서 곱하기로 바꾸는 거니까 덧셈 빼고 곱셈으로 바꾸면 이 곱하기 로직.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0을 넣으면 안 되네. 0은 다 곱하면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기값이 1이 되죠. 그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는 상관없는데, 곱하기는 참고로 0이 되면 모든 값이 다 곱하면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기값을 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기값 곱하기는 소기값을 0 대신 1 왜냐? 모든 값을 더하면 더할 때는 상관없는데 곱할 때는 소기값 1로 하셔야 되죠. 아니면 가연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다. 테스트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박수 만들었으니까. 요 위에 실행 볼게요. 이렇게 옆에 실행. 여기 출력함수로 한번 뺐는데 이렇게 출력함수로 할게요. 출력함수 안 만들었네요. 리절트 1을 출력해 보시고 출력하고 하시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보면 여기 거는 덧셈, 이거는 곱셈이죠. 곱셈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출력, 위에 거는 덧셈 출력. 여기 있죠. 보내드리고 여기 이제 자바의 클래스 객체에다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익히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 약간 사용법이 약간 틀리죠. 그런 부분만 잘 보시면
함수를 하나 만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 밑에다가 요번에는 썸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연산자 자바 쪽에서 점점점 연산자가 있는 거고 말씀을 보셨죠? 이게 스프레드 자바스크립트의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바에도 있습니다. 점점점 연산자. 요거를 네이버스로 넘기면 얘가 배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프레드 연산자, 점점점 연산자가 있죠. 이게 배열의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바에도 점점점 연산자가 있고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연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호출을 한번 점점점 연산자를 써서 새로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배열을 저희가 알아서 바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2까지 있죠? 3을 해서 여기다가 컴퓨터에다가 아직 함수를 안 만들었는데 점점점 연산자를 쓴 썸2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넣냐면 1, 2, 3 처음에는 1, 2, 3이라고 값을 넣고요. 출력을 리절트 3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바로 밑에는 요번에는 매기변수를 달리해서 1, 2, 3 말고 3, 4, 5 이렇게 달리해서 리절트 4라고 만들어 놓고 리절트 4를 출력을 한번 네, 그래서 썸1을 쓰실 것 같은데요. 썸1을 쓰실 것 같으면 썸1도 뭐 상관없는데 썸2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기변수가 달라질 때 이렇게 배열의 형태를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점점점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컴퓨터 쪽에 가서 썸2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썸2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점점점 연산자 사용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명은 뭐죠? 요거죠? 함수명은 뭐고? 요거고 자료명은 인트죠? 그리고 매기변수는 점점점 연산자 배열이 아니고 점점점 연산자를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점점점 연산자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복사해 볼게요. 서먼 있죠? 서먼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로직도 똑같습니다. 서먼을 그대로 복사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기변수가 배열로 갔죠. 이거를 점점점 연산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있는 거 서먼이죠? 서먼인데 함수명이 똑같고 매기변수도 똑같으니까 에러 났다고 뜨죠? 요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함수명이 똑같고 매기변수가 똑같고 모든 형태가 똑같으면 그게
똑같은 데 두 개가 있으니까 에러를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배운 뭐 오버로딩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합수명을 사기하면 정상적으로 호출해주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함수 sum2를 만들어서요. sum2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매기 변수를 배열이 아니고 점점점 연산자로 호출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int 하시고요. 점점점 하시고 val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서머리랑 요 안에 있는 로즈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배열일 대신에 요게 얘가 요걸로 바꾸는 점점점 요걸로 바꾸는 아시겠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배열로도 가능하고 점점점으로도 가능하다. 어쨌든 안에 있는 로직은 똑같죠? 오케이, 하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볼게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고 빨간 불 뜨면 에러고 빨간 불 안 뜨면 에러가 아니죠. 그래서 에러 안 나고 실행을 해보시죠. 해보면 이륙하보시고 마지막이 이게 점점점 연산자죠? 점수죠. 이렇게 잘 나오죠? 이륙하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점점점 저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다고만 최종 점자 점점점 연산자는 자바스크립트 때 몇 번 해보셨습니까? 리액트 때도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자바에도 하실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뭐 많이 사용하니까 예제를 많이 하는군요. 이번에는 이그젠플 03으로 볼게요. 새로 또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만들기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섹션 영사에서 패키지에다가 섹션 영사에서 이그젠 03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폴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그젠 03 이그젠 02 하셨죠? 이그 03 추가를 해주시면 그래서 또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예제가 파입니다. 파하고 파 애플리케이션. 파는 못 찾았죠? 계속 파. 그 다음에 파를 실행하는 클래스 파 애플리케이션 하면 파 애플리케이션.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거 한번 메인 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실행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추가하고 요번에는 어떤 예제냐면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그 코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간단한 수학, 덧셈, 뺄셈을, 덧셈, 곱셈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로직, 차니까 자동차니까요. 로직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형태를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성이 뭐가 있냐면 S라는 속성이 있어요. S. 차에는 가스가 있죠. 가스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S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생성자를 이용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가스라는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세터 방식입니다. 셋 속성명 이런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S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는 연습을 해봤고 어제 셋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거는 요 속성의 값에다가 값을 저장만 하면 되거든요.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저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항상 이런 형태가 거의 고정입니다. 리턴 값은 없고요. 그래서 보이드 해놓고 셋 속성명에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는 보통 속성의 이름과 똑같이 보통 많이 적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많이 적어주는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요거를 셋의 속성명과 똑같은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속성명과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세터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면 자바에서 요거를 세터 함수라고 합니다. 셋이 붙은 함수다. 세터 함수고 요 세터 함수의 목적은 뭐냐면 생성자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목적이 생성자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터랑 생성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수실해야 되는데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이드 하고요. 이름을 셋하고 규칙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기 속성 있죠? 속성명에 똑같이 셋에 앞에 셋만 붙이고 뒤에 속성명을 붙이면 되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 낙타투기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게스 이렇게 만들고요.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해요? 속성명과 똑같이 만들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세터 함수다. 그리고 이 세터 함수의 목적은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고, 요게 객체죠. 파라는 객체인데, 객체의 속성이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로 되어 있는데, 요 가스의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저장하면 되나요? 함수 안에다가 바로 그냥 불러서 여기다가 값을 뭐 1, 또는 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객체에서는. 아시겠죠? 함수 안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편에서 말씀드렸던 여기도 값을 1, 2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개 변수의 값을 받아와서 이것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 매개 변수의 이름과 이 속성의 이름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서 보통 이렇게 속성을 저장하는 요 변수 앞에는 보통 뭐를 붙여주느냐? this를 보통 붙여줍니다. this.점 이렇게 붙여줍니다. 왜냐? 얘랑 매개 변수 이름이랑 속성 이름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안 가죠? 얘가
얘가 매개병수인지 얘가 색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속성명 앞에는 이제 thi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this의 역할은 어제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의 객체명을 의미를 하고 지금 이 객체명이 뭐죠? 하입니다. 그래서 하를 의미를 합니다. this가 이것이라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자기 자신 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this는 이 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클래스에서는 this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 안에서만 자기 자신인데 이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만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기변수 이름과 속성 이름이 똑같으면 구분이 안 가니까 this를 보통 붙여줍니다. this가 붙은 이 이름이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용법 됩니다. this 속성명이 여기에 매개변수명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매개변수의 값이 속성명으로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랑 같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 앞에다가 구분을 위해서 this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객체의 속성은 요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안에다 합도 넣을 수가 있고, 합도 넣을 수가 있고, 안 넣었을 뿐이죠. 함수 안에서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기변수의 값을 받아서 넣을 수가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요런 형태로 만든 작성법을 앞에 셋이 붙었다 해서 세터라고 합니다. 요 get라는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전용 함수죠. 전용 함수.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세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생성사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는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 애플리케이션 하셔가지고 파 애플리케이션 하셔서 요거 객체 생성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되죠? 객체 생성 해봅시다. 객체 생성 파 객체 생성 해야 뭐 함수를 불러 쓸 수가 있잖아요. 파 소문자 파 하고 new 생성자 함수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되는데 이번에는 세터를 불러볼게요. 세터는 객체 변수가 있으면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속성과 함수를 접근하실 수가 있죠. 점 누르면 S가 보이네요. 이게 속성 set getter S가 이게 함수죠. 굵은 글씨로 여기 있는 굵은 글씨가 아닌 애들은 자바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갖다 써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개발자가 직접 만든 함수들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속성과 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set get를 이용해서 한번 함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저장할까요? 5 저장하고 점수니까 출력해볼까요? 그래서 파의 속성을 출력해보겠습니다. 파에는 뭐가 있죠? S라는 속성이 있죠. 이 값에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나요? 위에서 세터 이용해서 값 저장 뭐 저장했죠? 5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5가 출력돼야 되겠죠? 5가 출력 때는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을 세터로 이용하는 방식이 어제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가지고 또 보내드리죠. 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 속성에다가 바로 값을 넣는 방식을 자바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요거는 일종의 하드 코딩
하드 코딩 같은 형식이라서 바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는 거죠. 가능은 한데 이렇게 코딩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일단은 값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여기 실행 클래스죠. 메인이 있는 실행 클래스에서 값을 넣어서 변경하거나 아니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서 변경하거나 이런 코딩을 지향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코딩이 좋은 코딩입니다. 미리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고 5를 넣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딩이 하드 코딩 같은 형식이고 약간 경직된 코딩, 경직된 코딩. 왜냐? 예, 값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거는 500개고 숫자인데요. 근데 여기서 실행 시점에 5를 넣을 수도 있고 10을 넣을 수도 있고 뭐 11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연한 코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로 넣어서 항상 저희는 경직된 코딩보다 유연한 코딩을 실행 시점에 값을 여러 가지 값을 넘겨서 다양하게 출력합니다. 이게 또 유연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코딩을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계속 알아보시고 할게요.